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적법 절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가 서로 이렇게 좀 모순되는 면도 많은 그런 두 가지 이념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 구조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주의 수송 구조를 취하고 있고, 탄핵주의 수송 구조 중에서도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주의가 기본이고 직권주의가 가미된 형태로 소송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즉 당사자주의를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우리 형사소송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사소송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소송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를 할 것인가, 소송은 어떠한 사람들이 관여해서 소송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소송의 주체 문제인데요. 오늘은 소송의 주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소송의 주체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화면을 좀 주시해 주시고, 우리 화면에서 지금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림을 보아서는 여자분이 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장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분을 장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네 거기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죠? 뭐 사랑의 화살을 쏘는 것 같지는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상태로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은행 강도가 그 은행원 출납 업무하는 여성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경찰이 청원 경찰이 달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남자는 이제 은행에 강도를 하러 복면을 쓰고 온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여성은 은행 직원인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머니에다가 돈을 담아갖고 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말씀하신 분은 어떠세요? 둘 다 뭐 가능한데 어떤 게 더 그림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죠? 좋습니다. 그럼 은행 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은행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소위 우리가 사회에서 갑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갑의 위치에 있는 자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장면, 이 범죄 현장에서는. 네, 저쪽 좀 말씀해 보세요, 그 학생. 네. 현재 무기를 들고 힘으로 협박하고 있는 강도 쪽이 더 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도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피해자는 지금 강도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힘이 세고 이쪽의 피의자는 좀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죠? 전화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경찰이 쫓아와서 곧 붙잡히겠죠? 곧 붙잡으면 이 사람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고 우리 국가형벌권의 이제 실현 절차에 이제 복속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형사소송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가 탄핵주의 구조에서 형사사업 절차에서 전체적으로 유죄인지를 확정하는 그런 절차는 이제 법원이 이를 맡게 되죠. 심판자로서 법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형사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법원이 소송 주체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이 법원에 오기에는 법원이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탄핵주의 소송에서는 누가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죠. 검사가 이 사건을 법원에 가지고 오는데, 법원에 가져오는 취지는 여기 법인이 은행 강도가 발생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유죄인 걸 인정해주고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를 소추라고 해요. 소추라고 하고, 그래서 검사가 소추기관으로서 이 소송 절차에 관여를 합니다. 그럼 검사는 누구를 소추하냐면 바로 그 범인, 아까 은행 강도를 했던 그 범인을 피고인으로 삼아서 소추를 하는 거죠. 피고인이 법정에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과 검찰과 피고인, 즉 검사가 마치 민사소송의 원고처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이러한 구조, 이러한 삼면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탄핵 소송 구조라고 우리가 배웠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공격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자신이 변호할 능력이 부족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전에 피고인이 뭐 어떻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피고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검사가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피고인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검사가 창으로 공격을 하면 피고인은 방패로 방어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요거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어떤 주체고, 요거는 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그래서 소송의 주체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들이 이제 소송의 주체예요. 그런데 검사가 이 피고인을 소추하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전에 이미 수사를 해보겠죠. 와서 과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고, 이 수사는 검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같이 하고 경찰 수사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 고소인이라고 하죠. 이런 고소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쪽에 소추 측에는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3명이 있는 거죠. 근데 피고인은 혼자 있게 되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 소송 절차, 적어도 이 소송 절차 내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센, 누가 더 스트롱한 사람이라고 보여지세요? 검찰이 더 훨씬 힘이 센 거죠? 됐습니다. 검찰이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검찰이 힘이 세죠. 그런데 소송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형사소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사주의 소송 구조에서 한쪽이 너무 소송 절차에서 힘이 세고 또 한쪽에서 힘이 약하다면 소송에서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겠죠. 더구나 검찰, 경찰은 법률적인 전문가들이고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매우 여러 가지 집단적인 힘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훈련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뭐 범죄를 위해서 훈련했을지 모르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훈련을 하지 않은 법적 지식도 없는 미약한 존재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트롱하고 갑의 관계에 있었던 이 피고인은 지금은 현재 의뢰 관계로 있게 된다.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다 더 진실을 제대로 발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적법 절차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피고인이 약한 것을 뭔가 보완해 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관계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가 피고인을 도와줌으로써 법률적인 조력을 하고, 또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양쪽에 사람 수가 또 얼추 비슷하게 맞았죠. 그래서 지금 양쪽에 이렇게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 양쪽의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 법원과 검찰과 피고인을 소송의 주체라고 했는데, 그 밖에 이러한 소송 절차를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다른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소송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소송 관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소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서 생기는 법률 관계의 주체, 즉 법률상 권리 의무 관계의 주체를 소송의 주체라고 하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이제 소송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고 소송 관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는 이런 검찰과 경찰은, 검사와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사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사 관계인에는 그 다른 예컨대 전문 수사 자문위원이든지 또는 그 검찰 측에서는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이든지 뭐 이런 사람도 수사 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소송 주체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먼저 법원을 살펴보고 검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살펴보고 다음에 피고인을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법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